인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뉴스에서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라며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우리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할까요? 자,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개의 중요한 지표가 완전히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란 선은 주식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입니다. 이게 지금 2000년 닷컴 버블 때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반대로 흰색 선은 미시간대 조사 개인 경제 전망 지수인데 이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은 주식시장은 잘 나갈 거야 하고 믿고 있는데 동시에 내 개인 경제 전망은 최악이야 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괴리가 생긴 걸까요? 바로 실질 개인 소득과 자산 가격의 차이 때문입니다. 1960년대부터 2008년까지 미국인들의 실질 개인 소득은 연평균 약 2.8%씩 늘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영구소득 가설이에요. 사람들은 내 소득은 꾸준히 오를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집도 사고 자녀 교육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추세가 깨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소득 성장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에 살던 사람은 20년 후 내 소득은 이 정도쯤 되겠지라고 계산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2019년에 가도 그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S&P 500 지수를 보면 2010년 이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3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동시에 실질 개인소득은 고작 50% 늘었을 뿐이에요. 즉 사람들은 소득에서는 계속 실망했는데 주식시장과 자산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움을 경험한 거죠. 이 격차는 무한정 이어질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리셋이 불가피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대리셋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성경 레위기 25장에 등장한 개념인데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시행되던 제도로 50년마다 찾아오는 일종의 경제적 리셋입니다. 당시에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좀 쉬게 하고 빚의 일부를 탕감했습니다. 그리고 7번의 안식년이 지난 50년째 되는 해 바로 희년이 선포됐습니다. 희년이 되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감. 팔렸던 땅은 가문에 다시 환원됐습니다. 두 번째, 채무 노예 해방.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빚탕감. 개인 부채가 전부 탕감됐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부의 불평등을 주기적으로 초기화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하지 않도록 부자가 모든 땅과 자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균형을 맞춘 제도였던 거죠. 그럼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만약 이런 리셋이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항상 폭동이나 혁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희년 같은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민들이 빚 때문에 사실상 노예 신세가 됐습니다. 이 불만이 누적되면서 수차례 평민 반란이 터졌고 결국 로마 공화정은 내전과 혼란을 거치며 무너졌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과 성직자는 세금조차 안 내면서 평민들은 세금과 빚에 짓눌렀습니다. 희년과 같은 리셋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혁명이라는 폭발로 불평등이 해소된 겁니다.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실 미국도 역사 속에서 몇 번의 경제 리셋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현재는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지금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봅시다. 개인 저축률은 1980년대만 해도 13% 수준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겨우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평범한 가정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고 저축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업들의 이익은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기업은 벌어들인 이익을 대부분 배당이나
재투자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으로 흘러갑니다. 그 결과 자산 가격은 폭등하지만 일반 가정은 자산을 살 여력이 없으니 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택 문제는 심각합니다. 과거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가계 연소득의 약 4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배를 넘어섰습니다. 즉,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과거보다 2배 이상 비싸진 것이죠. 주거비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득의 대부분이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나가면 저축은커녕 투자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자산 가격 상승의 과실을 누릴 수 없고 결국 같은 자리에 갇혀 살아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2000년에는 75%의 미국인이 앞으로 내 생활 수준이 더 좋아질 것 같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010년에는 그 수치가 50%로 떨어졌고 오늘날에는 고작 25%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심리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부의 불평등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불평등 수준은 1920년대 대공황 직전과 비슷합니다. 이 차트는 상위 0.1%가 보유한 부의 비중을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리셋이란 바로 이 부의 불평등이 196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1900년대 초반의 부의 불평등이 완전히 뒤집히며 미국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중산층 중심의 시기가 열렸습니다. S&P 지수를 여기에 더 씌워보면 1929년 부의 불평등 정점이 주식시장 꼭지와 정확히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부의 불평등을 키우고 있었죠. 이어진 1929년부터 40년까지 시장 붕괴는 부의 불평등이 줄어드는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트리거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S&P 500 대신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을 보겠습니다. 1910년대 최고 법인세율은 0%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십 년간 정책 위반자들은 이를 4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대공황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법인세 인상은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업 이익을 압박했고 자산 가격을 떨어뜨렸으며 실업률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 추세를 뒤집는 데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높은 법인세율 시기에는 미국 내 부의 불평등이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법인세율은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강한 성장세를 보였고 자산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1982년부터 1999년까지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법인세율이 1930년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부의 불평등은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실제 법인세 인상 전에 먼저 꼭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1929년에는 시장 꼭지가 1931년 법인세 인상 시작 1, 2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추세가 반대로 돌아설 것이며 그때는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대리셋이 결국 1930년대처럼 자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리셋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엄청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준비된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잡겠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또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리셋의 시기를 함께 준비하시길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